혹시 예술 작품을 보면서 와, 이게 왜 이렇게 좋지? 아니면 반대로 요즘 미술은 왜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럽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그런 질문들에 대한 하나의 좀 독특한 해답을 제시하는 철학적 관점을 아주 깊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오늘날의 예술은 도대체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정말이지 요즘 예술계를 보면 뭔가 방향을 잃은 것 같다는 느낌 다들 받으시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론이 내놓는 답은 정말이지 간단하고도 강력합니다. 예술이 그냥 문화의 일부가 아니라 아예 문화의 심장,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병들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예술이 병들면 우리 사회 전체가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현대를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뭐든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뭐가 잘못됐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하잖아요. 이 이론은 바로 현대 예술과 문화가 처한 위기 상황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론이 지적하는 문제는요, 정말 딱 도미노 같아요. 문화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술이 점점 퇴폐적으로 또 저속하게 변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충격이 마치 도미노처럼 정치, 경제, 윤리, 사회의 다른 모든 영역으로 쫙 퍼져나가서 결국엔 전부 다 같이 무너져 내린다는 아주 심각한 경고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왜 기존의 예술 이론들은 속 시원한 해답을 못 내놓았을까요? 이상하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프레임워크는 기존 이론들이 가진 한계를 파고들면서 새로운 이론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합니다. 여기서 비판하는 기존의 큰 흐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에게 익숙한 자유주의 예술인데요. 이게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을 강조하다 보니까 딱 잡아주는 철학적 뼈대가 없어서 그냥 유행에 이리저리 쉽게 휩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이죠. 이건 반대로 아주 강력한 철학이 있었지만 결국 현실에서는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큰 기둥이 다 흔들리거나 무너지면서 예술계의 텅 빈 공간, 즉 공백이 생겨버렸다는 진단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텅 비어버린 철학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뭔가 단단한 철학적 기반을 가진 새로운 대안이 절실하게 필요해진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통일 예술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통일 예술론의 진짜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이론은 예술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 바로 창조의 목적이라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에서부터 모든 걸 풀어나갑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신이야말로 최고의 예술가인 셈이죠. 왜냐하면 이 우주를 창조한 목적이 바로 사랑을 표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함이었다고 보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하늘의 노을, 저 복잡하고 아름다운 생명체들. 이 모든 게 신이 자신의 기쁨을 위해 만든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 활동을 하는 것도 그냥 단순히 뭔가 뚝딱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또 그로부터 기쁨을 얻으려는 그 신적인 창조 목적을 우리 스스로가 실현하고 싶어하는 아주 근본적인 욕구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창조 과정은 신이든 우리 인간이든 똑같이 아주 명확한 2단계 구조를 따른다고 봐요. 첫 번째 단계는 구상,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계획을 세우는 내적인 과정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작품화. 그 머릿속 아이디어를 물감이나 악기, 글 같은 재료로 현실 세계에 딱 꺼내놓는 외적인 과정이죠. 모든 창조는 반드시 이 두 단계를 거친다는 겁니다. 자, 창조의 목적이 기쁨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술이 도대체 어떻게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그걸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걸까요? 그 작동 원리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파헤쳐보죠. 이 이론이 제시하는 정말 흥미로운 핵심 키워드는 바로 담기입니다. 우리가 왜 어떤 작품을 보고 막 끌리고 감동을 받을까요? 그건 바로 그 작품 안에서 마치 거울을 보듯 우리 자신의 내면, 우리의 본질과 닮은 무언가를 발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발견의 순간에
짜릿한 기쁨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쁨은 절대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반드시 수수작용, 그러니까 서로 뭔가를 주고받는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림을 그릴 땐 예술가와 물감이, 음악을 들을 땐 감상자와 그 음악이 서로 막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런 활발한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만 진짜 예술적인 경험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이론에서 아름다움이란 건 작품 자체에 딱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작품이라는 대상이 나라는 주체에게 주는 어떤 감정적인 힘, 짜릿한 자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나와 작품 사이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똑같은 노을을 봐도 어떤 날은 눈물나게 아름답고 어떤 날은 무덤덤한 이유가 바로 이거죠. 자, 지금까지 창조의 목적, 아름다움의 원리 같은 조각들을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딱 맞춰지면서 예술과 윤리, 그리고 문화를 하나로 꿰뚫는 아주 거대한 비전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새로운 비전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통일, 즉 통합이에요. 창작 따로, 감상 따로, 내용 따로, 형식 따로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게 사실은 하나로 연결된 총체적인 경험이라는 겁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요. 그리고 이 통합의 관점은 사랑과 아름다움의 관계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보세요. 주체인 내가 대상에게 주는 힘이 사랑이라면 반대로 대상이 나에게 주는 자극이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아름다움은 그냥 한 세트인 겁니다. 절대 때려야 뗄 수가 없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대담한 결론이 나옵니다. 방금 사랑과 아름다움이 한 세트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사랑에 기반한 윤리와 아름다움에 기반한 예술 역시 분리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죠. 즉, 진짜 훌륭한 예술가는 기술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선한 인격, 즉 윤리적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예술론이 제시하는 새로운 예술, 통일주의 예술은 이런 겁니다. 그냥 현실은 엉망이야 하고 비판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실과 동떨어진 뜬구름 잡는 이상만 외치는 것도 아니에요. 현실의 아픔과 문제를 똑바로 마주하되 이걸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따뜻한 마음, 이른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상적인 세계를 향해 현실을 바꿔나가려는 예술,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를 거쳐서 이 새로운 예술이 도달하려는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이 예술이 꿈꾸는 궁극적인 사회적 목표는 대체 뭘까요? 네, 바로 이것입니다. 이상적인 세계를 향해서 예술의 힘으로 현실을 한 걸음 한 걸음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통일예술론이 우리에게 던지는 최종적인 비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술의 진짜 힘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예술이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가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